마을지킴이 프로젝트 우리마을환경업 시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고명주 선생님이고요. 환경업 시간 전에 우리 잠시 마음 챙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만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이 잠시 가라앉은 것 같으신가요?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지킬 준비 됐나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나눔이입니다. 오늘은 왠지 열심히 나누어야 할 것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친구들 이름을 나눔이라고 제가 임의로 지었어요. 자, 그럼 나눔이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마을 분리배출입니다. 자, 분리배출 많이 해보셨나요? 네, 집에서도 해보시고 학교에도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럼 분리배출하기 전에 이 방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방은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방은 깔끔하게 청소와 정리가 된 방이네요. 자, 청소는요, 우리의 위생과 환경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저분한 방에서 생활을 하는 것과 깨끗한 방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굉장히 다르게 여길 수 있게 하죠. 자, 청소를 하고 싶어요.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많은 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자, 청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으면 끝인가요? 정말 끝인가요? 청소의 시작은 정리정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그 지저분한 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저분하게 모아서 정말로 필요 없는 건 쓰레기통에 넣겠죠. 그런데 넣다가 보면 이건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져야 할 물건이 아닌 것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한 물건들 한번 분리배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배출 왜 하나요? 쓰레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5만 톤의 쓰레기 하루에, 그리고 1년에 1,800만 톤. 한 명당 1.1kg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는 묻히기도 하고요, 태우기도 하고요, 재활용되어서 다시 재탄생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다 묻고 태우고 해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분리배출 어떻게 하나?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4가지만 우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물통 그림을 기억하시면서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게 분리배출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자, 이걸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요. 신문, 책자, 노트, 상자류는 종이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이팩과 종이컵은요, 종이팩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저렇게 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저 표시대로 분리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테이프나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떼고 넣어주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뭔가 묻어 있다면 아까 어떻게 하면 되죠? 비우고 헹궈서 말려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신문이나 책자, 종이류 같은 건 젖은 채로 넣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캔류, 알루미늄, 그리고 철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 안에는 뭔가가 들어있죠?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깔끔하게 비운 채 분리수거해 주셔야 되고요. 유리병에는 유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음료수병, 기타 다른 병들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 내열 식기류, 유리 뚜껑,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크리스탈. 자, 이런 것들도 얼핏 보면 유리네? 유리니까 유리통에 넣으면 되겠지? 안타깝지만 이런 제품들의 유리 표시가 없는 것들은요, 유리병유로 재활용통에 넣어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로 취급하셔야 되고요.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혹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종이 같은 걸로 말아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빈용기 보증금 제도 하나 힌트 드릴게요. 재활용병에 유리 가능한, 재활용병 가능한 유리들은요, 분리수거함에 넣으시고요. 재사용이 가능한 병들이 있어요. 집에서 어른들이 드시는 소주, 맥주, 그리고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청량 음료병에는 금액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소매점, 도매점에 가지고 가시면 금액으로, 돈으로 환불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빈 용기 보증금 제도예요. 저 병들은요, 녹여서 다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트병,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는 따로, 또 플라스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분해해서,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따로 처리해서 분리 배출해 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과자 봉지 같은 비닐 포장재들은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게 또 다른 분리 배출 가능한 비닐 안에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옷, 신발, 그리고 우리 폐 형광등, 건전지는 따로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 전용 수거함이 있는 이유는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옷이나 신발 등은 모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건전지하고 폐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용 수거함에 넣어서 따로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튀김하고 남은 그런 폐 식용유, 자, 이런 것들도 다른 것과 섞이면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먹다가 증상이 이제 없어, 안 먹은 약,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따로 전용 수거함에 넣으셔야 돼요. 자, 약을 넣는 전용 수거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약국에 있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셔서 약국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들 중에서 굉장히 큰 가전제품, 가구들이 있습니다. 들고 가서 어떻게 버릴 수 없는 이런 물건들은요, 전화로 신고를 하면 가져가 주시는데요. 돈을 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무료로 가져가 주실 수도 있어요. 소형 가전제품,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물건 하나는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처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통이 있는 곳이 많아요. 가전제품들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분리 배출해 주셔야죠.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꽉 짜서 수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70%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수분이 빠져나오면 냄새도 나고 질척거리고 쓰레기 처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같은 거는 당연히 제거하고 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큰 쓰레기, 부피를 줄이고 배출요일과 배출 시간을 잘 지켜서 내야 됩니다만 중요한 거, 딱딱한 뼈, 그리고 소라, 조개, 전복 등의 껍질, 생선, 가시, 자, 요런 건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안에 같이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네, 옥수수 잎, 그리고 차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은 왠지 음식물 찌꺼기 같은데, 계란, 달걀 껍질, 뭐 이런 것들은 음식물 찌꺼기 같은데 싶지만 음식물이 아니에요. 이건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네, 음식물 쓰레기로 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돼요. 자, 분리배출로 재탄생한 네, 멋진 물건들이네요. 우리가 깔끔하게 모은 종이는요, 새 종이가 되거나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유팩과 종이컵은 두루마리 휴지나 티슈가 되네요. 같은 종이라도 같이 취급하지 않는 건 저렇게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속 캔은 철근이나 강판, 또 다른 재활용 캔으로 만들어지고요. 빈 병은 유리병으로, 그리고 페트병은 부직포나 옷 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플라스틱도 녹여서 또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까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먹지 못할까를 구분해 척도로 놓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땅에 묻히는 퇴비 혹은 바이오가스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리배출을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지요. 분리배출이 어려운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요, 재활용품 배출 문화 개선 장착을 위해서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인천 중구나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통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깨끗한 거리, 깨끗한 우리 집 앞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자원관리사가 자원 배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분리배출이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서 도움 어플도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인데요. 저기 안에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어디에서 큰 가전제품, 가구들을 수거해 가는가 등등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리배출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분리배출한 물건이 재활용품으로 재탄생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분리배출만 한다면요, 재활용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순환 경제예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물건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철저하게 나누는 것들은 지속가능한 우리의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입니다.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쓰고 그리고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벗어나서는 이제는 경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원의 선순환,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쓰는 것,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우리의 경제도 잘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마무리로 퀴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제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는 무엇일까요? 짧지는 않네요. 아까 물통 버리는 것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뭐였죠?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 핵심 4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활동지 분리배출의 재탄생, 분리배출물의 재탄생, 그리고 분리배출로 사행시 하시면서 즐거운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눔이 친구들 오늘 분리배출 나눔 활동으로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을 위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다, 우리 경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머릿속에 다시 한번 콕콕콕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